크게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건은 내용이 좀 다르죠. 일단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한테 정부가 비록 숨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정보 소스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피해 보상 그 수가 그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적어도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기체들이 굉장히 고농도로 한 번씩 미국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우유에서 방사능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. 분명히 국제적인 수술을 할 겁니다. 근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은 저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동경전력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책임질 돈이 없으니까 동경전력이 정부에게 한 달쯤 전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정부는 흔쾌히 예스 했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민간단체가, 민간회사가 저 위험을 안고 원자력 발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. 한 방에 가는데 뭐하러 저걸 합니까?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게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하는 겁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동경전력이 그 일을 요청했을 때 다음날 바로 예스 한 겁니다. 일본 정부가. 우리나라 법을 보니까 저도 몰랐었습니다.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원자력 피해 보상법인가 뭐 그런 법이 있어요. 제가 그 법을 봤더니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은 사업자가 그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한수원이 보상을 하죠. 그리고 그 사업자가 보상을 해야 될 그 액수의 총액 중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. 상한선이. 법에 몇몇 뭐 3억 단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위라는 게 IMF에서 쓰는 그 화폐 단위랍니다. 그걸 환산을 해보면 5천억으로 돼 있어요. 5천억.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은 5천억만 내면 돼요. 원전 한 개 짓는데 3조 원 듭니다. 그거의 6분의 1만 보상하면 돼요. 법에. 그럼 정부가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보상해야 될 의무는 한수원이 지고 있고 한수원이 보상해야 될 그 상한선은 5천억입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에 사고가 나서 30km에 100만 명이 피해를 봤다. 1인당 50만 원씩 받는 겁니다. 내가 전 재산을 잃고 새로운 곳에서 1초도 잃고 새로운 곳에서 빈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인당 50만 원씩 받는 겁니다. 그게 우리나라 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. 국민선거로 될 거예요. 세금으로 낼 겁니다. 성금으로. 세금으로는 불법이니까 성금으로. 성금으로 낼 거예요. 고리원전에 사고를 해서 3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. 성금으로 어떻게 낼 겁니까?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, 교수님. 뭐냐, 신문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도쿄전력이, 졸전력이 체르노빌 사건보다 규모가 적었는데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. 이거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요? 예, 허무맹랑한 얘기. 두 말이 필요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.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핵발전소 선진국 국가들도 핵 연료 그 자체를 재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현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. 예. 실제로 그 작업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또 재처리를 한 경험도 없고, 예. 그래서 핵 재처리라고 하는 그 시설들이 경주의 월성입니다. 예. 만약에 그게 들어선다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이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보시죠. 정치적인 꼼수라고 하지 마시고. 굳이 감도지기 쪽으로 얘기해 굳이 보시죠. 지금 이 상황에서 예.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인데 예. 굳이 그게 왜 필요할까?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방조와 함께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아마 그 핵이라고 하는 그 억제력을 좀 어떤 갖추는 쪽으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
혹시 고급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좀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.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행복이를 한번 소유해 보겠다. 그렇죠. 그런 그거죠.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. 저도 그 의심합니다. 플루토늄을 뭐하러 일본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겠어요? 그리고 그 핵 제철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. 여태까지 방패장만 보고 있었다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요. 근데 최근에 어떤 제가 알게 된 내용으로는 후쿠시마 3호기가 재처리된 연료를 썼습니다. 그 재처리된 연료 이름이 목수라고 합니다. MOX. 그래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섞어서 만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재처리된 그 목수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요. 근데 일본은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보존이 핵폐기물을 프랑스로 갖고 가서 거기서 재처리를 해서 그 재처리된 거를 가져오고 재처리하면서 나온 그 핵쓰레기들도 다 일본에 다시 가져오기로 계약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3호기에서 목수라는 걸 쓰고 있고 그걸 점점 더 다른 발전소로 점점 키울 생각이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죠. 재처리 기술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재처리를 안 합니다. 위험하니까 안 합니다.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히 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영구히 묻는 방식, 재처리하는 방식,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어요 갑자기. 그래서 이 재처리하는 거가 두 번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. 그리고 위험하다는 게 일단 일본만 그 짓을 한 겁니다. 일본만. 플루토늄을 왜 이렇게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. 플루토늄을 갖고 싶어서 플루토늄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원자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사용 후 해결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로 싣고 프랑스로 가는 겁니다. 프랑스에 그걸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. 프랑스하고 영국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프랑스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 후 해결료를 배로 움직이니까 그 구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. 이거 위험한 짓 아니냐. 그랬는데 그 항의들을 다 받으면서도 그걸 강행을 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목수라는 그 재처리한 걸 가지고 후쿠시마에 와서 거기 3호기에도 장착을 하고 했던 거거든요. 그리고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처리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일본도 재처리 기술을 이제 가졌습니다. 실험만 하고 있다가 이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재처리는 영국, 프랑스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막 되는 상황이었죠.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. 일본이 플루토늄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쌓아놨냐? 다른 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. 우라늄을 갖다 쓰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. 그래도 이 열효율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분명히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핵무기란 말은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한국도 그걸 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지금 경주에다 재처리 공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. 일본은 핵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장난을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안 하는 짓까지 다 한 겁니다.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? 국민의 저항이 없는 거예요. 민주주의를 안 하는 겁니다. 반핵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고 헌신적으로 하긴 하지만 데모 한 번 못했어요. 20명 모여서 기자회견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반핵운동하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바쳐서 하지만 인터넷으로 뭐로 해서 자기가 그 핵 자료실, 일본에서 그 제일 가는 그 반핵운동 단체가 핵 자료실이에요. 데이터들만 방에다 그냥 가득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. 그게 그 반핵운동의 최고 가는 단체. 우리처럼 뭐 모여서 어디 뭐 뛰두르고 이게 데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전혀 안 봐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그런 상황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? 그렇다고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안전지대 가면 세계 어딜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방사능에 대해서 원전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반대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필요할 텐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
반대하는 운동이라든지 계몽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런 힘을